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이 333 공부법이라고, 그래서 진짜 엄청 공부를 해서 합격률 7%를 뚫은 전기기사를 합격했는데, 안녕하세요. 전기 전공자로 25년 1회차 합격자인 정우진입니다. 전기 분야 직종은 제 전공 분야라 당연히 취득 목표가 있었지만, 제가 준비하는 기업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받아 취업에 유리함을 가질 수 있어서 필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가산점이 없어도 되지만 거의 다른 분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필수로 가져야 되는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 좀 경쟁을 수월하게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게 좀 더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제가 못 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자격증으로 좀 더 보강을 해야 하죠. 펜 소리랑 계산기 소리만 들리는 그런 엄청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거의 도서관 느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들어가서 8시에 이제 문을 이제 오픈한다고 공지가 나오면 전 이제 7시 50분? 20분 정도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전 제 나름대로 관연도 문제도 진짜 엄청 많이 풀고 제 나름대로 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난이도가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난 후 제가 작성했던 답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 시험이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어렵고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진짜 많았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제가 봤던 그 1회 같은 경우에는 KC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답이라고 생각했던 KC가 맞을지라는 걱정이 많아서 통과해도 완전 트라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기기사 시험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다면 전공서적 다 뒤져가며 완벽하게 이해하기. 문제, 풀이, 답 다 외우고 빨리 넘겨버리기. 전 둘 다긴 한데, 전 좀 더 한다면은 전 전자인 이 문제 서적 글자 다 찾아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좀 중요하니까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도 다 변형이 되는 순간 접근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서적을 찾아보면서 원리를 공부를 하면 이제 다른 변형이 돼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 좀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지죠. 공부할 때 더 힘든 유형의 문제는 KC 무작정 암기, 복잡한 회로도 그리기. 저는 복잡한 시퀀스보다는 KC 규정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KC 규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를 한다 해도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다른 유형들은 이론을 찾아보고 이해를 하면 응용을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KC 규정은 응용이 못하니까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 중 더 최악의 상황은 계산기 세팅 오류로 틀리기, 단위 환산 누락으로 틀리기. 제가 전기산업기사를 하면서 많이 다 겪어본 경험이긴 한데, 가장 큰 건 제 생각에는 이제 단위 환산 누락이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풀이와 답이 맞아도 단위가 틀리면은 그 실수로 인해 감점을 받아서 자격증 시험이 이 감점이 진짜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 단위 환산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이 333 공부법이라고,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총 9시간을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루에 1개년씩 관연도 25개년을 총 5회독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가는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휴대용 노트에 단답 암기를 적어놓고 이동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답노트도 하긴 했는데, 오답노트는 틀린 답을 333 공부법을 할 때 이제 관연도 문제 풀고 그걸 이제 오답노트를 해서 따로 노트에 적었고요. 단답은 전 따로 그 333 공부법에 투자를 하면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중교통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고, 333 공부법은 진짜 말 그대로 오답노트랑 문제풀이, 이거에 집중했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KC 규정 같은 경우는 일단 암기를 하고 가긴 하는데 제가 모르는 KC가 나오면 그건 그냥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수배전 설비랑 PLC 그리고 릴레이 시퀀스 같은 원리 위주 문제는 무조건 맞추자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챙겨봤어요. 그런 꿀팁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암기를 못하니까 원리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문제마다 그런 키워드, 핵심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핵심 키워드를 보고 이 문제는 이런 핵심 이런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KC는 그게 좀 힘드니까 버렸거나 아니면 규정과 관련된 KC 좀 더 기억하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기공사기사 필기를 최근에 이제 통과를 해서 이번에 실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때 이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실기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취업이 메인 목적이니까 제가 기관사 꿈이어서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 코레일의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일단은 쌍기사라고 하는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를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통 자격증이라 한다면 한국사 1급이나 아니면 커말 1급 이 정도는 전 이 네 가지는 다 챙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사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 자격증 같은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이제 취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문과로 나왔다가 이제 대학교를 전기공학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하면 비전공자인데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전공자가 전기를 배우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격률 7%를 뚫은 전기기사를 합격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공자인 제가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